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 이정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바이오솔루션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이데일리에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솔루션은 2000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저희 회사는 2018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현재 세포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동물실험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인체조직 모델, 그리고 화장품 원료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융합소재, 이렇게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는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GMP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GLP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경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바이오솔루션의 대표 제품들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연골세포치료제, 피부세포치료제, 그리고 인체조직 모델, 바이오융합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세포치료제 중에서는 3개 품목을 현재 허가받고 국내에서 판매 중에 있는데, 연골세포치료제로는 자가 연골세포치료제 카틸라이프, 그리고 피부세포치료제로는 자가 피부세포치료제인 케라힐, 그리고 동종 피부세포치료제 케랄 알로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인체조직 모델은 각막과 피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지 점막, 그리고 오가노이드 등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를 이용한 연구 용역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융합 소재에서는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소재뿐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유산균을 이용한 그런 화장품 원료까지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골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관절염은 클리니컬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큰 질환입니다. 관절 연골의 소실과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이 계속 악순환돼서 계속 망가지는 질환이죠. 외상이나 노화뿐만이 아니라 비만이라든가 잘못된 질환 등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골관절염의 중등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레이드 1부터 4까지 분류를 하는데요.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진통제를 먹는다던가 다양한 관절 주사를 맞는다던가 해서 버틸 수 있지만, 이게 진행이 될수록 적절한 치료 방법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기에 가서는 인공관절 치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질환이죠. 만성 질환별 환자들의 삶의 질 수준을 봤을 때 골관절염 환자에서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 시장은 전 세계적인 인구의 고령화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 등의 손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 환자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절연골 조직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관절연골은 우리의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해서 그 뼈와 뼈 사이에 부하되는 물리적 충격을 흡수하고요. 관절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절연골 조직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그 조직과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 안에 있는 세포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성인에 있어서는 5% 미만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연골세포가. 그리고 이 연골세포가 계속해서 액티브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서는 세포의 증식이 정지돼 있고 대사 활동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직 안에 연골세포가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인데, 그 나머지는 다 세포의 기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연골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포의 기질은 그 제2형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의 다른 피부라든가 인대, 뼈 이런 데는 제일 많은 콜라겐 종류가 제1형입니다. 근데 관절연골에는 특이하게 제2형 콜라겐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프로테오글라이칸이나 글루코스 아미노글라이칸, 어그리칸, 히알루론산, 우리가 영양제로 많이 먹는 그런 성분들이 다 관절연골의 세포의 기질입니다. 이런 세포의 기질은 그 높은 물리적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그런 관절연골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절연골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밀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관절 연골 아래에 있는 뼈까지 구멍이 뚫려서 손상이 연결이 돼서 골수에서 뭐 피가 난다든가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재생된 연골은 관절 연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뭐 초자연골인데 초자연골이 아닌 섬유성 조직으로 재생이 되게 되고 이런 조직은 관절 연골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손상이 생기게 되면 관절 연골 손상은 바로 골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ACI라고 저희가 간단히 줄여서 부르는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은 1980년대 말에 그 연골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이 보고가 됐고요. 90년대 초에 그 자가연골 세포로 사람의 관절 연골을 치료한 논문이 실리면서부터 상용화돼서 실제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환자 자신의 관절 연골에서 체중 부하가 없는 부위에서 연골 조직을 조금 채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골 세포를 분리해서 증식 배양을 한 다음에 연골 결손 부에 이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증식 배양에서 얻은 세포는 현타액, 그 액체 상태거든요. 근데 결손 부에 이식을 하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세대 맨 처음 방법은 환자의 골막을 떼서 그걸로 덮개를 사용해서 세포가 흘러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막까지 떼야 되다 보면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2세대로 나온 방법은 뭐 동물의 콜라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대신 골막 대신 막을 만들어서 덮개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2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이 방법에서 진화된 게 3세대 방법인데요. 3세대 방법에서는 뭐 스폰지 형태 아니면 멤브레인 형태의 지지체에 연골 세포를 끼워 넣어서 그 상태로 이식하는 게 3세대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카틸라이프는 이런 기존의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과는 완전하게 차별성 있는 그런 자가연골 세포 이식술 4세대 또는 차세대 ACI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연골 세포를 그냥 바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절 연골과 유사한 형태, 조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연골 부위에 이식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틸라이프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세계 최초의 무지지체 조직공학 기술을 이용한 구수형 연골세포 치료제입니다. 환자 자신의 관절 연골이 아닌 그 갈비뼈 안쪽에 늑연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리한 연골세포를 증식 배양한 다음에 이를 사진처럼 작은 구슬 형태의 연골 조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관절 연골, 뭐 닭다리 같은 거 먹다가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얗고 약간 투명하고 그리고 탱탱한데 저희는 그런 물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카틸라이프는 실제 관절 연골과 가장 유사한 상태의 조직이고요. 그리고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관절 연골과 유사한 게 아니라 젊은 관절 연골 조직과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 연골 결손 부에 카틸라이프 자체가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이 카틸라이프를 이식을 하면 그 자체로 결손 부위가 관절 연골 조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카틸라이프에 들어있는 연골 세포들이 분비하는 관절 연골 특성의 세포의 기질 그리고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이토카인들, 마이크로 RNA 등등등을 세포가 분비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완전한 구조적 복구 그리고 염증 완화가 일어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카틸라이프 기술의 차별성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세계 유일의 늑연골 연골세포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은 환자 자신의 관절 연골 조직을 사용을 하는데요. 관절 연골은 환자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연골세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공여 조직을 채취하느라고 관절 연골에 어쨌든 상처를 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관절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관절 연골을 건드리지 않고
포유류에서 가장 큰 영구적 초자연골로 알려진 늑연골을 공여 조직으로 사용합니다. 늑연골은 80세 이상에서도 활동적인 연골세포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도 뇌세포로 관절 연골 결손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의 손상 없이 자가 조직을 채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관절 연골 세포와 비교해서 세포 증식도 훨씬 더 잘하고 연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늑연골이 늑연골을 이용하는 게 생소할 텐데 실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자가 연골 조직에 대한 공여원으로 늑연골을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늑연골을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의 공여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기술은 저희가 저희의 정말 특별한 연골 세포를 증식 배양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연골 세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연골 세포하지 연골 줄기세포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체세포, 어덜트에서 얻을 수 있는 체세포이기 때문에 증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수백 배 정도밖에 증식을 못 하는데 저희는 저희의 뭐 여러 가지 배양 기술을 개발을 해서 수천만 배까지도 증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면 빨간색이 저희의 기술로 세포를 증식했을 때 저렇게까지 증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식한 세포가 연골을 형성하는 능력도 훨씬 더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증식 배양 기술로 세포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높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포 증식을 많이 하게 되면 다들 걱정을 하는 게 세포가 뭐 암화된 게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세포의 유전자 변형 없이 이렇게 많은 수로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저희의 기술은 무지지체 조직공학 기술로 연골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펠렛 형태, 구슬 형태의 연골 조직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지지체를 뭘 사용하나요? 묻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외래 지지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물유래 콜라겐이든 뭐 합성 폴리머든 간에 우리 몸에서 그 세이프티 이슈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연골 세포가 직접 만들어낸 세포의 기질로 이 연골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골 세포가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관절 연골 조직과 아주 유사한 세포의 기질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골 조직화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세포의 기질이 연골 세포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미세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식 초기부터 물리적 부하가 가능한 그런 능력까지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카틸라이프는 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저희가 작은 구슬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연골 결손이 환자들마다 모양이 같지가 않잖아요. 다 다르고 그리고 연골 두께도 사람들마다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만들면 이거를 거기 병변에 맞춰서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작은 구슬형으로 만들어서 병변의 모양이나 뭐 크기, 높이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결손 부위를 채우면 되게 아주 간단하게 이식할 수 있게 그렇게 작은 구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멀티웰 플레이트 기반으로 이 구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듦으로써 균질한 이런 펠렛들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업 가능한, 대량 배양 가능한 그런 자동화 공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양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저희가 배양 공정에 있어서 연골화 공정에서 이렇게 연골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 공정을 최적화했습니다. 이 공정을 최적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요소는 이식을 한 이후에 주변 조직과 연결이 잘 되는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저희가 공정을 최적화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정 최적화한 후에 이렇게 만든 카틸라이프를 이식을 해서 이식 직후에 물리적 그 특성을 측정을 해보면 정상 연골의 한 9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물리적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식한 애들이 재생 연골을 형성을 했을 때 24주 정도 지나면 정상 연골 수준의 물리적 강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초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국내에서 임상시험들을 진행을 했고요. 임상 2상에서 대조군과 카틀라이프를 비교를 했는데 이때 대조군으로 활성대조군인 미세천공수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4주째부터에도 결손 부위의 복구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8주째는 90% 이상의 환자에서 결손 부위가 완전히 복구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재생된 조직이 주변 조직과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탈락될 위험이 있는데 85% 이상의 환자에서 주변 조직과 완전하게 연결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활성대조군이었지만 미세천공수가 비교해서 월등히 우수한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는 2상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고요. 우리 2상 환자의 5년 추시관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1상에서도 6명의 환자에서 저희가 5년까지 롱텀 팔로업을 진행을 한 바 있는데 2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그 5년까지 추시 관찰을 진행을 했을 때 결손 부위에서 재생됐던 연골이 5년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저 환자가 상당히 연골 결손이 큰 환자였는데요. 24주째, 1년째, 그리고 2년째, 그리고 5년째 연골 재생된 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결과를 제출했던 한국 3상에서도 연골 재생 효과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골관절염 환자, 그리고 5, 60대 환자들을 별도의 그룹으로 꺼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했을 때 이런 환자들에서도 대조군, 활성대조군 대비 우수한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3상은 현재 96주까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그 결과를 드래프트를 받은 상태고요. 48주까지 환자 추시관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카트 스코어가 MRI로 재생된 연골에 대한 질과 양, 그리고 주변 조직까지 같이 평가하는 방법인데 모카트 스코어에서 그 24주, 48주를 확인했을 때 24주째부터 80점대의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임상사항을 좀 정리한 바입니다. 저희가 카틸라이프는 3상 후에 국내에서 품목허가 받은 게 아니라 국내 2상 임상시험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상에서 대조군 대비, 활성대조군 대비 우월성을 증명한 다음에 조건부 허가를 2019년 4월에 받고 국내에서 3상 시험을 2019년 9월부터 진행을 했고요. 올해 그 96주 결과까지 다 발표를 했고 올해 4월에 조건부를 뗀 정식 품목허가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상시험은 국내 임상시험 1, 2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1상 없이 2상으로 바로 진행을 했고요. 2019년 11월에 임상 승인을 받은 이후에 환자들을 모집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 5월에 1차 유효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로 2023년 8월에 FDA로부터 RMAT, 그 첨단 재생의료 의학 치료제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 FDA에서 후속 단계를 위한 절차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틸라이프와 유사한 국내 제품들에 대한 비교인데요. 적응증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는 의료기기고 하나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고요. 그래서 세 제품이 사실 적응증은 거의 유사를 하고 카틸라이프의 특징은 그냥 연골세포뿐만이 아니라 연골세포가 직접 만든 세포의 기질을 포함한 조직 형태의 제품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이미 초자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빠른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식을 할 때
이미 연골 조직을 넣어주기 때문에 뼈에서 골수에서 나온 세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뼈의 구멍을 뚫지 않고 연골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제품들과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재활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단점은 동종세포가 아닌 자가세포이기 때문에 연골 채취가 자가 연골세포 술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그래서 개인 맞춤형 세포치료제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자가연골 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V사라고 했는데요. 이 미국의 이 자가연골 세포치료제는 세포치료제 중에 매출 1위 품목입니다. 2017년 출시 이후에 연간 20%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사실 코로나 팬데믹 그 시기에만 매출이 약간 주춤했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가파르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인구수가 많은 만큼 환자 수도 훨씬 많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카틸라이프와 이 미국 경쟁사 제품과의 제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표의 위에 있는 게 미국 경쟁 제품이고요. 아래가 카틸라이프입니다. 이 미국 제품은, V사의 제품은 멤브레인 형태의 지지체를 사용을 합니다. 돼지에서 유래한 타입 1, 타입 3 콜라겐, 제1형, 제3형 콜라겐 멤브레인에 관절연골 세포를 접종을 해서 며칠 동안 키워서 이 지지체에 그 연골세포가 딱 생착을 하게 한 다음에 관절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하면요. 이 연골세포가 그 결손 부위에서 증식하고 연골 조직으로 분화되면서, 그러면서 세포의 기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결손 부위를 채우는 그런 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네의 내구성이, 이식하자마자의 내구성은 사실 여기 코튼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제품 설명서를 보면 워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약한 물성에서 얘네가 조직을 형성하면서 점점 물성이 강해지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희 카틸라이프는 이미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조직 내구성이 이식하자마자 상당히 탱탱한, 지금 도우에서 치즈 정도의 물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단단한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물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물성이 강한 조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자가연골세포 치료제, 특히 미국에 있는 이런 제품에 비해서 재생기간이 훨씬 더 짧고요. 그러면 따라서 환자의 재활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카틸라이프의 이런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기술 인증을 해주거든요. 네트라고 해서 신기술 인증을 해주는데, 저희는 의약품 분야에서 그때 드물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네트를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카틸라이프 후속 파이프라인인 카틸로이드라는 제품입니다. 카틸로이드는 아까 카틸라이프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번 수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을 개선을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카틸라이프의 모든 장점은 다 유지하면서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종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어린아이의 소아의 늑연골에서 분리한 연골세포를 저희가 세포은행으로 구축한 다음에 카틸라이프와 마찬가지로 다시 연골 조직으로 만들어서 환자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올해 중으로 글로벌 임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카틸라이프는 국내에서만 1, 2상을 진행을 하고 그 위에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초기 임상을 한국에서 해외에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틸로이드는 초기 임상부터 글로벌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이프라인은 저희 스페로큐어라는 제품입니다. 스페로큐어는 카틸라이프 카틸로이드는 연골 결손 부위에 수술로, 관절경 수술이든 오픈 수술이든 간에 수술로 이식을 하는 제품이라면 스페로큐어는
관절각 내에 주사하는 그런 간편하게 투여 가능한 골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카틸라이프 스페로큐어는 저희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세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과연 어떤 성분들이, 이 세포가 분비하는 어떤 성분들이 골관절염에 대한 염증 완화, 그리고 이화작용을 차단하고 동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런 유효성 인자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동결 보관해서 동결로 장기 보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함께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 중으로 IND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 바이오솔루션의 연골 세포치료제 로드맵입니다. 카틸라이프 허가 다 국내에서 다 받았지만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카틸로이드는 올해 중으로 글로벌 임상시험 들어갈 것이고요. 스페로큐어는 올해 중으로 IND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피부세포 치료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세포 치료제가 저희 바이오솔루션에서 제일 먼저 상품화한 게 저희 피부세포 치료제입니다. 먼저 피부세포 치료제는 저희가 그 화상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이 된 제품인데요. 화상 환자가 뭐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진 않지만 좋은 치료제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하면서 시장 규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화상은 그 깊이에 따라, 손상된 깊이에 따라 1도부터 3도까지 나누는데요. 1도나 2도 중에서도 약한 표재성, 2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둬도 그냥 흉터 없이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2도 화상 중에서 진피층까지 같이 이렇게 손상이 된 심재성 또는 심부로 불리우는 심부 2도 화상, 그리고 3도 화상의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재생이 되지 않고, 그리고 흉터가 심하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3도 화상에 있어서는 사실 범위가 넓게 화상을 입게 되면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독하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저희는 케라힐이라는 제품을 2006년도에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아서 2009년도에 산재보험에 등재를 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케라힐은 스프레이 타입이고요. 상처에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의 자가 피부세포 치료제입니다. 광범위 중증 화상 환자가 대상입니다. 저희가 스프레이 타입인 것을 강조를 하는데 워낙 광범위의 면적의 화상을 입은 사람한테 적용을 하다 보니 넓은 면적에 고르게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방법이 상당히 적용이 쉬운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피부세포 치료제의 특징은 세포가 100% 피부지우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에 적용을 했을 때 높은 생착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시판후 조사에서 보면은 이식 후 22주, 4주째 90% 이상, 거의 90% 가량의 피부 재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빠르게 피부 재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환자의 흉터, 화상으로 인한 흉터 형성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가장 의미 있는 결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산재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정말 체표 면적 70%, 90% 이런 환자들한테 사실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은 반 이상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희 케라힐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환자들의 치사율을 거의 반 정도까지 낮추는 뛰어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피부세포 치료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경쟁 제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제품들은 저희 케라힐과 다르게 이렇게 시트 형태의 제품입니다. 근데 시트 형태의 제품이 좀 단점이 있는데, 화상을 입게 되면 손 이런 노출된 부위에 많이 입게 되는데, 이런 부위가 관절도 많고 굴곡이 많잖아요. 근데 시트 타입은 이런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자꾸 뜨죠. 그래서 뜬 부분에는 피부 재생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스프레이 타입이 상처의 굴곡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피부를 생착시키기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재생 효과는 이런 저희의 제형의 특징, 그리고 100% 피부 줄기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저희 제품이 다른
해외의 시트 타입의 이런 제품에 비해 피부 재생률이 2배 이상 높고요. 그리고 2배가량 높고요. 그리고 생존율도 2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캐랄 알로이입니다. 캐랄이 개발된 이후에 저희가 캐랄 알로를 개발을 했는데요. 캐랄 알로는 좀 더 덜 심한 화상에 사용을 합니다. 캐랄은 3도 화상까지 포함을 하지만 캐랄 알로는 심부 2도 화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품목허가 받은 다음에 16년도에 건강보험에도 등재를 했습니다. 캐랄 알로는 세포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때는,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피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젤화가 됩니다. 그래서 연고처럼 그냥 이렇게 바르면 되는 세포치료제입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냥 동결 보관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냉동실에서 18개월 동안 안정하기 때문에 병원에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화상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화상 환자의 피부 재생 효과 확인을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좀 이게 난치성 상처죠. 당뇨성 궤양 동물 모델에서 이렇게 상처를 재생할 수 있는, 그리고 혈관 형성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동종 피부세포 치료제에 있어서도 국내 경쟁사 제품들이 있는데 다들 다 시트 형태의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랄 알로, 캐랄처럼 저희 제품이 이런 현타객 제형으로 피부에 도포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들뜸이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세포뿐만이 아니라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겔이 있기 때문에 하이드로겔 자체가 상처에 수분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이런 상처에서 수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그 상처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세포에 의한 효과, 하이드로겔에 의한 효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요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동물 대체 시험법으로 사용하는 인체 조직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합물 무역의 글로벌 기준은 MAD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MAD 시스템은 그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에 등재된 시험법을 따라서 GLP 시설에서 수행한 화합물의 독성 실험 결과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서 추가적인 실험 요구 없이 인정해주는, 그래서 무역 장벽을 해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MAD 시스템입니다. MAD 시스템을 적용받고 도입한 국가로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요 아래 오른쪽 아래에 있는 7개 국가에서도 이 MAD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는 시험법에 등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희 회사의 인체 조직 모델이 OECD 테스트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의 표준인 ISO 등재까지 성공한 모델입니다. 먼저 각막 모델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OECD TG 등재가 결정이 됐고요. 이는 세계에서 4번째 성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당연히 유일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국내 식약처의 GLP 인증까지도 저희가 획득을 했습니다. 피부 모델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OECD TG를 등재를 했고요. 이후에는 2023년에 저희가 ISO에 등재를 했습니다. 이런 각막 피부 모델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체 조직 모델의 종류에 대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 인체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정상 모델 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세포를 섞어서 실제 조직에 있는 조직처럼 다양한 세포가 포함된 조직 모델도 개발하고 있고요. 화학적 자극이나 물리적 자극 등등을 부활을 해서 질환 모델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사실 동물 실험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폐지하려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DA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죠.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는 사실 동물 실험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 NAMS
PFAS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등 이런 규정에서 동물 실험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이제 규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규제에 맞춰서 저희 바이오솔루션의 인체조직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이런 대체 시험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체조직 모델을 저희가 회사 창립 초기부터 사실 개발을 해왔습니다. 1, 2년 안에 뭐 최근에 개발한 거 아니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을 해서 제품에 대한 표준화, 시험법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세계 가이드라인으로 등재, 이런 실적들을 내온 것입니다. 이제는 매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시회라든가 학회 부스 참가를 함으로써 저희 다양한 고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 거래처별 매출을 보면 공공기관, GLP, 뭐 화장품 회사, 대학교, 다양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 변화가 저희의 매출을 더욱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의 바이오 융합 소재입니다. 저희 바이오 융합 소재,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한 원료 개발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 인체 유래 세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배양액 원료 화장품, 그리고 배양액에서 엑소좀을 좀 강화한 그런 원료, 그리고 인체 유래 단백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BSP-11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비건 트렌드에 맞춰서 천연물 그리고 미생물 기반의 고효능 친환경 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있어서는 이런 케미칼을 배제하고 동물 유래 원료를 배제를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천연물, 식물주기세포,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발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원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물 유래 원료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냥 추출 방식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원료들을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세포를 응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응용 기술을 동물 유래 세포뿐만이 아니라 식물 세포, 미생물에까지 반영을 해서 이런 저희의 그런 기술 기반으로 바이오 융합 소재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많이들 사용을 하는 원료로 PDRN이 기존에는 연어 유래 아니면 뭐 송어 유래 PDRN들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PDRN을 식물에서 만들어서 이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소좀도 인체 유래 세포가 아니라 식물 그리고 유산균에서 엑소좀을 추출해서 이를 또 화장품 원료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바이오 융합 소재는 현재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추후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의약품으로까지 적용 가능한 그런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화장품 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유래 소재입니다. 산사암에서 PDRN을 분리해서 이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연꽃 유래 이런 PDRN들이 지금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희 작년의 매출 실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